반성경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가운데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통합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창사 30주년을 앞둔 굿TV가 서울시 종교계 문화행사에 선정돼 주최 주관한 예술교감 페스티벌에서 서울 시민들이 쉼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숲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숲교실이 열렸습니다. 생태교육 확산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상하이 홍원국제직업 고급중학교에서 교육협력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백석대학교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축제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든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서며 퀴어 문화 확산에 대한 교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반성경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30만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용품이 무료로 배포되고 여성성을 연기하는 남성들의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무지개 깃발이 곳곳에 휘날리는 이곳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입니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퀴어 축제와 같은 날 도보 10분 거리에서 열린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남녀의 결혼,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창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까?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다음 세대의 행복을 안겨줍시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인 현장은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요. 성경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인본주의에 무너지지 않고 그 가치를 잘 지켜서 지금보다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세상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해당되는 게 2030 청년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반대하는 걸 나라에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참가자들은 도심 퍼레이드에 나서며 창조 질서 수호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반성경적 문화가 확산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전도헌입니다. 굿TV가 창사 30주년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에서 시민 모두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교감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공연과 체험, 플리마켓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함께한 현장을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정 메뉴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의 감정과 가장 닮은 흙을 골라 화분에 담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며 마음속 상처와 고민을 돌아보고 바쁜 일상 속 지친 마음을 다독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공간, 마음정거장 현장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을까? 그렇게 막 고군분투했을까? 그런 감정이 떠올라서 이걸 잊지 말자고 편지에 적었어요. 2030 청년들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한번 좀 쉬어가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후원한 모두를 잇는 예술교감 페스티벌, 굿TV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모든 서울 시민이 예술을 통해 위로받는 치유와 공감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을 통해서 모두를 잇고 서로 교감하고 교감을 넘어 공감하는 그런 뜻깊은 사랑의 실천의 어떤 불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구티비는 후원사인 행복을 나누는 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야외 버스킹 공연은 지친 일상에 쉼을 선물했고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더하며 행사장 곳곳에는 따뜻한 교감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디지털로 작업한 그림들이에요. 그림과 언어가 음악이 되는 AI 뮤직 플레이그라운드, 모루 인형과 손거울, 키캡 키링을 만드는 체험존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거 모루 인형도 만들고 모루 인형 꾸미기도 해서 재밌었어요. 에코센터 안에서 진행된 콘서트에서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복을 나누는 복지법인 홍승철 이사장, 서울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아마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시의 모토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서울입니다. 이어 장애를 딛고선 미라클보이즈 강상민 바리톤과 수어 무용수 등 저마다의 위로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양한 출연진들이 희망의 울림을 전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세대와 계층을 넘어 예술로 하나 된 이번 축제에서 전한 위로의 시간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창사 30주년을 앞둔 구티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국회 잔디마당이 아이들을 위한 푸른 숲속 교실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태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유아숲 교육대회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스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나무 장난감과 고사리 손으로 따라해보는 산악구조 심폐소생술까지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와 산림청 등이 함께 마련한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 현장입니다. 올해 대회는 숲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당일 국회 잔디마당에는 푸른 숲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퍼즐이요. 막 부시는 게 재밌었어요. 숲을 가꿔야 돼요. 씨앗도 심고 물도 주고 해야 돼요. 올해로 5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전국 교육 관계자와 정계 인사들이 모여 숲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탄소 중립하고 숲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를 사랑하는 따뜻한 아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200여 회원 유치원 가운데 산림교육 우수 유치원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유아숲사랑단 어린이들이 직접 선보인 씨앗에서 다시 숲으로 뮤지컬 공연은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유아숲 교육계는 매년 6월 9일을 유아숲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아숲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잔디마당에서는 산림항공본부와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30여 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상하이 바오산구 홍원국제직업 고급 중학교에서 백석대학교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센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대학 진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중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YFC가 주최한 YFC 청소년 예술제 본선 대회가 전주 태평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술제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달란트를 발굴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많이 관심을 갖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YFC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며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무창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선교연합회 군선교회가 김포 해병대 전차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군장비 체험 등을 통해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중등부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애기봉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북연합회가 전주 평화동교회에서 제17회 선교후원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은 예배와 강연을 통해 영적 결속을 다지며 선교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이 잠실 붕괴 시위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과 시위대 간 다툼 등 4가지 유형입니다. 경찰은 언론인 폭행은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체포 감금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검문 검색 사건 역시 일반 강요죄가 아닌 특수 강요죄로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직원의 역사 교육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오후 3시 조기 영업을 종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의 교육을 위한 영업 종료 조치인데 전국 점포가 일제히 영업을 조기에 끝내는 건 1999년 개점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번 조치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라며 26주년을 맞이한 6.15 남북 공동선언 계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현재로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없고 수사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려 한 이유에 대해 아직 조사 상황에서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다며 황제 조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 일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각각 대리인단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지난 2024년 최 회장과 노 관장 재산분할 2심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전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가 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월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10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하는 방향의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되며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며 협상을 벌인 지 2달여 만입니다. 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과 양해각서 형식으로 19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합의문 초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후 핵과 기타 제재 조치에 대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실제로 확정된 합의문의 내용과 다를 수 있고 전적으로 이란 측의 해석을 담은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측 해석과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 4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항행의 자유와 함께 해협을 긴급히 재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는 상업용 선박 안정보장과 기뢰 제거 작전 수행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해선 안 된다며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향후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북미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를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던지고 있어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지만 북한이 비핵화 논의 가능성에 철벽을 치고 있어 실제 대화 성사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며 UFC 경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전 추첨 형식으로 티켓이 배포되며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역사적이라며 환영하는 인파와 경기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등 환호와 비판이 교차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해 세계 문화유산에 화재가 발생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에서만 2명이 숨지고 최소 20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수도 곳곳에 전기가 끊기고 주택과 자동차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힌 후에 이뤄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날이 한층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 31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일수록 우리 사회는 무엇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와 생명의 존엄,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진리 위에 바로 선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